안녕하세요. CR재단 이사장 그리고 진소리 쓴소리의 김원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선진화에 대해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드리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촬영하는 모든 유튜브 영상 속에는 저와 CR재단이 생각하는 선진화가 녹아있다고 말씀드리며 진소리 쓴소리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CR재단이 생각하는 선진화는 균형이란 기초 위에 세워지는 법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냥 기계적인 법치주의는 힘없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지만 균형의 철학 위에 세워지는 법치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 사회를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런 일이 가능하게 하려면 헌법이 있고 그 헌법을 주석하고 판단하는 헌법재판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헌법재판소법을 지키지 않는 일을 순간순간 즉흥적으로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혼돈의 연속으로 인해 그동안 우리 국민이 세워놓은 모든 것이 무너질 겁니다. 2001년 9월 11일에 알카에다에 의해 미국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듯이 말입니다. 온 세상에 생중계되었던 그날의 참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비규환이 따로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봅니다. 2001년 9월 11일에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는 하나의 거대한 빌딩이 무너지면서 인류 공동체의 지도국이라는 미국의 자부심이 무너져 내렸다면 2023년 12월 3일에는 어처구니 없는 비상계엄령으로 인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었다고 했던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무너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있을 일들이 몹시 걱정스럽습니다. 가볍게 몸살을 앓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두렵기조차 합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함석헌 선생께서 말씀하신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가 무슨 뜻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할 때라는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계엄은 이미 과거사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은 12.3 비상계엄이 가져온 혼돈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입니다. 지금처럼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맡겨두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국회는 차치하고 헌법재판소마저 혼돈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으니 말입니다. 지금 진소리 쓴소리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눈에는 6인 체제의 모양새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화려한 기원을 바라는 사람들은 헌법재판관 6명으로 운영해야지 3명을 더 충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바라는 사람들은 헌법재판관 3명을 더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진소리 쓴소리 시청자들께서는 어느 쪽이 맞다고 보시는지요? 아직도 각자가 지지하는 정파의 입장에조차 어느 하나만을 옳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면 저는 다시금 생각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틀렸습니다. 왜 둘 다 틀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제23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화면에서 보셨듯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한다고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명의 헌법재판관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우기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은 틀린 게 됩니다. 차라리 6명의 헌법재판관으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심리 중단을 주장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께서는 제게 물으실 겁니다. 언제까지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 앉혀 놓을 것이냐? 라고요. 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헌법재판관 3명을 더 충원해서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헌법재판소를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입니다. 그러면 또 국민의힘이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냐라고 물어보실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열쇠를 가진 사람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대화와 타협을 모르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버금가는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일이 더 꼬였습니다. 이제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양보하지 않고는 해결책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을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었을 때 히든 카드로 써먹으려는 심산이니까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찬 똥볼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맡겨둘 수 없다고 앞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누가 나서야 하냐고 또 물으시겠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일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헌법 제1조의 2항에 따라 국민이 나서야 한다는 제 말뜻이 조금은 더 분명해질 테니까요. 일이 꼬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 10월 17일 이후입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말한다면 8월 2일부터라고 해야겠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씨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부터니까요. 솔직히 말해 이진숙 씨는 과거 국가정보원 문건에서도 확인되었듯이 MBC 민영화와 공영방송 파업을 탄압했던 시기에 그 중심에 서 있었던 논란의 대상입니다. 그런 사람을 방송의 균형을 조율하면서 국민 통합을 추구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임명했다는 것부터가 문제였던 거지요. MBC 노조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민주당으로서는 이진숙 씨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곧바로 탄핵해버렸습니다. 헌법 제111조에 의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로 넘어왔습니다. 당시에는 헌법재판관이 이종석 헌재소장을 포함해 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17일에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면서 6인 체제가 되었습니다. 원칙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에 의해 심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자 이진숙 씨가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6인의 헌법재판관만으로도 이진숙 씨에 대한 심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 이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진숙 씨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의 인용을 각자의 입맛에 맞게 악용했습니다. 국회가 노골적으로 직무유기를 했던 셈이죠.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사태를 맞았고 지난 12월 17일에 헌법재판소 김정은 사무처장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나와 6인의 헌법재판관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심리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김정은 사무처장은 대세효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탄핵안을 심리하는 데는 대세효라고 하는 법이론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세효라는 생소한 용어까지 등장하니까 이야기가 점점 어려워지네요. 삼천포로 빠지는 듯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선진화로 나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고비입니다. 진솔이 쓴소리 다음 회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CRTV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